20일 안산시 단원구청 강당에서 가칭 4.16 생명안전공원 건립 안산시민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11월 중 안전공원공사 착공 전 주민설명회로 찬반 의견, 용어에 따른 고성이 오고 가면서 설명회는 파행이 거듭됐고 찬성과 반대로 양분된 주민설명회는 민민 갈등만 남겼습니다. 면적은 23,000제곱미터, 연면적 7,370제곱미터이며 지하 1층, 지상 3층은 규모입니다. 주요 시설로는 부모공간, 전시시설, 다목적 홀, 교육시설 등 시민 편의시설을 갖추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면서도 마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또 안산시 행정에 있어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이고요. 그 이전에 시민들의 의견을 한번 들은 자리 만들었습니다. 먼저 4.16 생명안전공원 건립 주민 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16 생명안전공원 건립 사업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와 해상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세월호 특별법 제36조에 의거해서 추진되는 국가정책 사업입니다. 지난 2019년 국무조정실이 추모시설 건립 주체를 안산시에 시행을 요구했고 국토비 보조 사업으로 최종 의결됨에 따라 추모시설 건립이 결정되었습니다. 4.16 생명안전공원을 반드시 조성해야 하는 상황으로 오늘 29일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이와 관련해서 많은 의견이 있으시고 오랫동안 참아왔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첨예한 민민 갈등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다는 것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갈등은 또 다른 상처를 만들 뿐입니다.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2021년 개관한 해양안전 전문 체험관인 경기도 해양안전체험관인 우리 아이들과 시민은 물론 전국에서 생존 수영과 구조법을 배우기 위해 견학원은 해상안전 체험의 산실로 활용되고 있듯이 4.16 생명안전공원이 추모의 공간을 넘어 안전문화와 생명의 소중함을 널리 알리는 복합문화 공간으로 지금보다 더 나은 명품 공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바람이 남아있는 신중하고 책임있게 사업 추진에 임하겠습니다. 안산시의 시민들은 그거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요. 당장은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안전한 안산을 향하여 가는 과정에 시민 여러분의 이해와 공감이 따르길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충분한 설명과 소통을 통해 합치점을 찾아가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시민의 의견을 주기 위해 참여하신 시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의 이 자리가 더 나은 안산을 만들기 위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안 되는 거는 장소를 이전하라고 할 거지 낙골단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안 해요. 근데 내 사람의 단체를 거기로 옹호하고 정비해서 스스로 만들어서 어디에 장치가 바람 주어지에 장치 우리나라 그건 잘못됐죠. 그럼 주민공청회를 몇 번이나 하는 게 없어요. 성공을 하는데 다 부산됐어요. 다 불만했습니다. 저희는 시장님도 저렇게 한 번도 없는 낙골단 걸림이 몇 마리입니까?
그래놓고는 누구가 중앙공원에서 나오겠어요. 아이고. 애들 좀 그만 이용합시다. 네, 오늘 여러분들도 안산 시민이기 때문에 시민의 의견을 듣는 입장에서 좀 전에 인사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렸고요. 여러 가지 의견과 시선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행정은 행정 절차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 될 시장 입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과거적인 형태의 행정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고민을 하겠지만 지금의 모든 과정은 행정 절차는 끝났습니다. 그런 과정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행정 절차도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한 거예요. 제가 25일에 저도 들어가 있었어요. 저희들한테 물어볼 때는 찬반 같은 거를 선생님, 묻으면 질의응답시간을 두고 있습니다. 네네. 세부적인 의견들은 제가 인사말 끝나고 우리 박대순 의장께서 인사말 하고 난 이후에 저희가 의견을 주시면 의견에 따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자리에 쓰면서 사실 시장으로서 시민을 대표하는 자리에 있는 입장에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무거운 마음 속에서도 행정을 집행하는 시장으로서 해야 될 행정의 영역이 있고요. 또 시민의 의견을 들어야 될 귀가 있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따뜻한 행정을 하자라고 하고 또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어쨌든 법치국가에서 해야 될 행정의 매뉴얼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인사 말씀 다 끝나고 나면 아마 개별적으로 의견을 주실 텐데요. 주신 내용에 있어서는 저희가 성심성의껏 현 상황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안산 시장님, 한국은 법치국가라고서 왜 우리 시민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네, 이 자리에 쓰면서도 굉장히 송구한 마음을 갖고 있고요. 또 시장이기 전에 시민의 입장에서도 갖고 있는 생각이 있으나 저는 지금 시장이라는 자리에 있습니다. 시장은 행정을 집행해야 될 의무를 갖고 있고요. 의무에 있어서 자의적인 판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넓은 체량을 부탁을 드리고 이렇게 인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일단 프로젝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프로젝트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고요. 좀 더 내용을 자세하게 그래서 프로젝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1년도에 현안 설계가 이제 당선이 됐을 때 아마 당선 안으로서 선택된 상당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 프로젝트가 공원의 다른 시설들과 함께 이것이 이제 낙골당이라는 것을 떠나서 문화시설로 구성된 컴플렉스가 공원 안에서 공원과 하나가 되고 다른 시설들과 같이 있음으로써 전체적으로 문화시설로서의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클 것이라는 지금까지 계속 이제 그 부분 관련 진행 사항으로 또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여러 이제 민원도 많이 계셨는데 저희가 이제 화랑유원지가 선정된 배경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이제 입지에 대한 그러니까 화랑유원지가 선정되기 전에 그 전에 처음에 한 25개 입지에서부터 나중에 이제 5개 입지로 좁혀져서 그 이후에 이제 화랑유원지가 선정이 되었는데요. 화랑유원지 부분은 저희가 아까 이제 50인 위원회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25인 위원회를 추진하면서 5개 부지에 대해서 25인 위원회에서 총 5차례의 이제 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사실 그 위원회에서 부지가 화랑유원지로 결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거기까지 저희가 주민 경청회라든지 추모사업협의회라든지 총 50여 차례의 회의를 거쳐서 그리고 또 25인 추진위원회까지 총 50여 차례의 회의 내용에 대해서 정부에 그런 사항들을 어쨌든 이제 통과의 사항에 대해서 제출을 했었고
그리고 국무조정실 지원추모위원회에서 그 사항을 바탕으로 거기에 더해서 우리 유가족분들의 의견을 가장 최우선적으로 적용해서 화랑유원지가 선정된 사안입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반대하는 것이 건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소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장소는 건립은 얼마든지 해도 좋습니다. 하나, 안산시 그리고 안산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화랑유원지. 여러분 화랑유원지가 왜 화랑유원지인지 아십니까? 화랑이라는 것은 아니 시민보다도 화랑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무슨 훈장이 5가지가 있는데요. 4번째 훈장, 그 훈장의 화랑을 따서 화랑유원지라고 이름을 명명한 것입니다. 왜 명예 훈장을 갖다 이름을 붙였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나라 6.25 전쟁 때 목숨 걸고 나가서 싸우신 분들 아시죠? 그분들은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보상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나가 싸웠습니다. 그분들이 나가서 싸우고 전쟁이 끝났을 때 돌아왔을 때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6.25 끝나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라 정부도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근데 멀쩡한 사람은 괜찮은데 장애자, 부상당한 상위 용사들 그분들은 먹고 살 길이 없어서 들어보세요. 먹고 살 길이 없는데 정부도 해결 방법이 없으니까 쓸모없는 땅, 정부가 돈 들여가지 않는 땅, 그 땅을 배척해서 살라고 준 땅이 바로 화랑유원지입니다.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다 목숨 바쳐 싸운 상위 용사, 그 영웅들의 역사가 화랑유원지인데 그 역사를 지금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립은 좋다 이거예요. 그것까지 양보하겠다. 하지만 어떻게 한 안산의 상징과 같은 이 장소에 여러분 반응과 학생들 죽은 아이들 보면 안 슬퍼요? 슬퍼요. 저도 지금도 눈물이 나와요. 그런 아이들을 그 앞에다 놓고 어떻게 사람들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장소를 변경해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장소는 지금까지 다 한마디도 안 나오고 이미 장소는 결정된 내용 그리고 건립하겠다는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시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왜 장소는 폐지되고 건립만 얘기가 나오는지. 2019년도에 국교실에서 최종 후보지를 결정했기 때문에요. 그 근거 하에 안산시는 땅을 제공하고 국비와 도비를 포함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겁니다. 그 장소는 현재 논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장소를 달라놓기 정한 거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시민이 발견을 안 되나요? 이제 성을 들고 질의할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씩 또 들으시기 바랍니다. 안산 시민이 간다는 걸 왜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이게 유가족 땅이에요? 이거 안산 신당이에요. 안산 시민의 땅인데 시민들이 이렇게 반대를 하는데 집주인이 반대를 하는데 왜 집주인들은 허락을 안 했는데 왜 지들이 아무리 법치국가라도 왜 그걸 법으로 쳐들어오냐고요. 우리들은 반대인데 필요 없어요. 안산 시민들은 나쁜 땅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쁜 땅은 왜 내 땅에 거기도 내 땅 있어요. 저 안산 시민에다 세금 내고 있어요. 지들이 쳐들어오냐고 땅도 허락도 없이 저 허락한 적 없어요. 여기 허락한 적 부릴 수 있어요? 친구들? 없잖아요. 내 땅에다가 주인 땅에 허락하는 이거 도도가 아니고 강도 아니냐고요. 예, 모든 행정 절차는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시장으로서 할 수 있는 권한적인 요소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제가 우리 안산 시민들 입장에서 제가 안산 시민 입장에서 우리 안산 시민들 보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화가 납니다. 왜 안타깝고 화가 나는지 아십니까? 제가 설명드릴게요. 아까 2019년에 이렇게 결정돼서 절대 바꿀 수 없다라고 했죠. 2019년도면은 화랑지킴이를 비롯한 일정 부분의 안산 시민들이 계룡길 시장과 윤화섭 시장 시절에 거기 서울낙골 땅을 반대하기 위한 엄청난 집회를 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몇 명 나왔습니까? 몇백 명 나왔죠. 네. 몇백 명 나왔어요. 예, 몇백 명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속적이었습니까? 너무 오래 지속적이었나요? 이 세월호 납골당을 결정한 것은 누가 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누가 했는지 아세요? 아니요. 문재인 정부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재정길 시장이 25인이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25인 위원회가 한 것이 아니고요. 25인 위원회는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윤하섭 시장이 25인 위원회를 구성을 하자고 해서 거기 왜 수백 명, 수만 명, 수십만 명의 안산 시민을 대표하는 25인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자라고 했을 때 저희에게 그것을 요청했을 때 저희 반대했습니다. 참석하지 않겠다. 그런데 가만히 전략적으로 보니까 전략적으로 보니까 25인이 아니라 250인 위원회에 하더라도 우리가 빠진다면 거기는 결정이 됩니다. 예, 2,500명의 위원회라 하더라도 거기는 결정이 돼요.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우리가 볼모로 잡힌 줄 알고 들어갔습니다. 왜냐? 그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 아까 정확하게 우리 수습지원단 단장님 말씀해 주셨어요. 25인 위원회에서는 자문기구지 의사결정기구가 아니라고. 하지만 윤하섭 시장은 바로 2019년 우리가 25인 위원회를 11월 달에 해서 2020년 1월 달에 마쳤는데 바로 한 달 후에 안산시의회에서 25인 위원회가 세월호 납골당을 결정했다고 통보를 국조시대에 올린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거기서 윤하섭 시장에게 신발을 던졌습니다. 저 그걸로 죄값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머리에 휘발유를 끼얹고 그 현장에서 머리에 휘발유를 끼얹고 분신자살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뭐 하셨죠? 거기 있는 분들 불가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게 치열한 싸움을 하면서도 막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막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다고 막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왜? 이미 더불어민주당과 이것을 결정한 전직 그 결정권자들은 정말 계획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자, 지금 이 설명회를 이 설명회를 자, 내가 질문을 하기 위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가만히 계세요. 여기는 공청회가 아닙니다. 설명회. 공청회는 무언가를 할 때 어떻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설명회는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 설명입니다. 이 설명회는 이미 윤하섭 시장 때, 재정기 시장 때 했었어야 돼요. 그걸 안 했습니다. 우리를 기만한 겁니다. 70만 안산 시민들을 농락한 겁니다. 그나마 그 밑에 지금 이민근 시장은 내가 이민근 시장 편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민근 시장은 지금 여기서 문매를 맞으러 나왔어요. 왠지 아세요? 전직 결정권자들이 이것을 회피하고 내맞을 짓은 빠지고 뒤에서 세월호 납골당을 감히 파랑위원회 결정을 한 것을 숨겨왔기 때문입니다. 철저하게. 하지만 이민희 시장님은 지난 2022년 6월 달에 취임을 하고서 선생님 설명을 듣자는 질문만 하세요. 제가 분명히 서두에 말씀드렸죠. 여러분들께 질문 드릴게요. 그럼요. 아니 시장님한테 질문하세요. 우리한테 질문하세요. 아니 안산 시민들께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산 시민들께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예, 찬성과 반대가 분명히 공정합니다. 하지만 반대하는 시민들에게 제가 질문 드립니다. 어떻게 반대하시겠습니까? 혹시 방법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아니, 찬성. 반대하는 그 대안이 있습니까, 지금? 네. 자, 대안이 여기요. 네. 대안이 없으면 저는 대안을 갖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걸 막을 겁니다. 아니,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 90%, 99%가 진행됐고 마지막 1%가 남아 있습니다. 그 마지막 1%는 11월 달에 착공한다는 겁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막을 수 있기에 이 자리가 끝나면은 저 현장으로 다들 모이십시오. 그 방안을 반드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랑유원지 사실 그 많은 희생자분들이 살고 있는 그 공간에 기억할 수 있는 장소를 짓는 게 당연히 합당하잖아요. 찬성하는 사람의 의견을 들으셔야죠. 반대하는 분들의 말씀을 하셨으니까 찬성하는 의견을 들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거기를 납골당 이렇게 부르시는데 그거 납골당 아니잖아요. 그런 공간을 만드는 거지. 아니 지하에 투자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거잖아요. 이게 납골당 아닌데 납골당이라고 하시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다른 거를 얻어서 네, 다른 거를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다른 거를 존중해 주세요. 여러분이 그러면 마이크 뒤에 가운데 잡으시고 말씀하세요. 네. 이게 여러 사람들이 들어보세요. 아니 사람들이 네, 아니 사람들이 돌아가셨을 때 새롭게 동안을 하는 곳이 납골당인 거지. 이거 새로운 분들이 돌아가는 거기가 멋있는 게 아니잖아요. 공동 외치고 납골당이 이거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돌아가시다 거기가 멋있는 공간이 아닌데 이게 어떻게 납골당입니까? 추모 공간을 만든다는 거죠. 추모 공간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거기 하는 바로 앞에 살고 있는데요. 거기에 문화시설, 교육시설 이렇게 구성하면 거기 살고 있는 주민들이 제일 행복해요. 거기 살고 있는 청소년들 거기서 문화 공연도 할 수 있고 교육도 받을 수 있고 그런 다양한 기능을 하는 시민 편의시설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만들어주면 진짜 내려간다고요? 아니요,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경제적인 면에서 국비를 지금 400억을 안산에서 지원받아서 안산시는 세금을 내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부지만 제공해주고 400억의 국비를 지원받아서 거기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조성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오해에 대해서 왜 안산시는 이 납골당 하는 거에 대해서 왜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지, 그리고 국비를 지금 국비 도비를 받아서 하는 거지 안산시에서는 돈을 드리는 게 아닌데 선생님, 질문만 받겠습니다. 계산을 통해서 같이 진행하는 거고요. 당일 4일 우리 추모시설이 다 준공이 됐을 때 운영을 누가 할 것이냐 라는 하는 부분은 향후에 협의체를 통해서 진행할 거고요. 최소한 협의체와 관련된 진행을 함에 있어서 약간의 불안정한 시선이나 또는 시민들이 원한다고 하면 안산시가 지정에 따른 운영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안산 시민분께서 그 납골당, 여기를 왜 납골당이라고 하냐고 강하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질문드립니다. 납골당은 저희가 말한 게 아닙니다. 납골당은 2015년에 세월호 이번 측에서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 제안을 해드린 게 아이들을 위한 세월호 납골당을 건립해 주세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2015년도 세월호 추모 사업 기본 방향이 수립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슨 납골당이냐라고 우리 시민들이 떠드니까 1년 후에 뭘로 변했냐면요.
서울호 봉안담으로 설명시 바뀝니다. 그래서 야 서울호 낙골당이나 서울호 봉안당이나 그게 그거지라고 하니까 그 다음 2016년도에는 뭘로 바뀌냐면요. 명품공원으로 바뀝니다. 4.16 명품공원으로 바뀌니다. 우리가 또 그것을 강하게 밀어붙이니까 2017년에 뭘 바뀌지 아십니까? 4.16 생명안전공원으로 최종 확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혹시 여러분은 아니 낙골 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까 우리 강의 옆에 하셨는데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시죠. 왜 여러분들이 말한 서울로 유관측에서 먼저 말한 낙골 땅을 우리 시민들이 낙골 땅이라고 하는데 왜 그것을 혐오스럽게 이야기하는 거죠? 혐오스럽다. 250기가 들어오는 4.16 생명, 잠깐만요. 4.16 생명안전공원은요, 말씀대로 우리 서울호 유가족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왜 시민의 땅에가 서울호 250명만을 위한 4.16 생명안전공원이 들어가야 되느냐? 그걸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어쨌든 말씀할 수 있는 권리나 권한은 있다고 하지만 이곳은 공공의 영역이고요. 많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좀 자제해 주시고요. 그것도 이제 마지막 한 분만 듣고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행정 박사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짧게 끝내겠습니다. 저는 소감인데요. 저는 미안 송전탑의 대표였고요. 4년간 3사람이 죽었어요. 세월호가 출항할 때 무리하게 바닷물이 높고 무리하게 출항을 했기 때문에 300명 이상의 희생자가 생겼다고 봅니다. 제가 미안한 송전탑 사건 때는 82개의 전국의 그 갈등 사례를 연구해서 제가 박사가 됐어요. 그걸 또 잘하기 위해서 했는데요. 제주 구름비 바위하고 같이 하던 그 시기에 미안 송전탑 제가 4년 대표였는데요. 그때도 마찬가지고 세월호 애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이렇게 누구는 낙골당이다, 누구는 낙골당이 아니고 생명안전공원이다 대한 이해부터 개념부터 갈려있을 때 무리하게 가면 세월호 때 희생자 아이들을 위한 공원이라 할지라도 여기서부터 이 무리한 출발인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의를 받아야 돼요. 미양 공전탑은 미양이 땅값이 10분의 1로 토막이 나오고 경제가 파괴되기 때문에 그렇게 있는데 생명안전공원이 있다 하면 좋아야 되는 거지 모두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안전공원이라 되지 않나.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헌법에 보면은 용도에 맞게 해야 된다는 게 과잉금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법에서는 이것을 같은 원리인데요.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이 있어요. 만약에 세월호 아이들이 희생당한 것처럼 여기서 또 무리하게 해서 누군가의 희생자, 미양 송전탑 사건으로 세 사람이 응독자살하고 세 사람이 불시자살했어요. 그런 사고가 나기 전에 부당하게 하지 말고 무리하게 하지 말고 사고 방지를 위한 생명안전보건이라면 여기 공청회 내에 있는 사람만이라도 모두가 동의할 수 있게 선행되어야 국비 도비로서의 가치가 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그 공항시설 관련돼서는 시민의 의견이 많을 겁니다. 사업 추진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의 생각을 좀 담고 이 부분을 국무조정실에 전달하는 역할을 충실하겠습니다. 저는 이 추모시설 관련돼서 민민 갈등이 더 확장되면 안 된다라는 마음 갖고 있고요. 통합의 도시 안산, 미래에 우리가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드는 일에 여러 가지 장애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선이 필요합니다. 그 일에 있어서는 우리 모두가 함께라는 마음을 담아주시고요. 오늘 이 자리에 주신 내용들은 여러 가지 형태의 의견이 있고 여러 가지 시선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존재합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잘 담아서 국가에 건의하고 향후의 염려가 너무 확장되지 않도록 저희 행정에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도 가만히 앉아있고 싶고요. 마이크 잡기 싫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장으로서 해야 될 역할입니다. 제가 몰매를 맡더라도 시장이 해야 될 영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시민들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또 따뜻하게 할 수 있는 일들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